유튜브인데요. 제가 요단가요? 사람의 do or do not, there is no try라는 이 문구를 제 노트북이 거의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넘어서 이 액정 한번 갈고 이 커버 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좀 하드 갈고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몇 년 됐을까?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5년 된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요, 매장에서. 그래서 그 10년 넘게 제가 이 문구를 이 노트북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다 달아가지고 이 자국 보이시죠? 이게 스카치 테이프 이거 여기다가 저거를 신문지를 오려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10년 넘게.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탕화면에 깔았어요. 이미지를 하나 찾아가지고 반사가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do or do not. 어떤 의미인지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상표 등록이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상표만 관리해주는 담당 변리사가 보내준 상세 분류표입니다. 총 몇 페이지인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다루는 이름, 서비스, 제품 뭐 이런 건데, 자, 페이지수 보이죠? 971페이지. 안 보이나요?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 971페이지. 900페이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요. 900페이지를 점검한 다음에 과정이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한 이름을 먼저 장명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변리사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지금 900페이지에서 90페이지가 빠지니까요. 한 880페이지입니다. 880페이지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류부터 45류까지 있어요. 법률 서비스가 45류입니다. 여기 45류. 이거 다시 1류로 넘어갔네. 잠깐만. 이렇게 880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맨 끝에 971페이지가 이제 끝나는데 45류에 들어가 있는 게, 자, 우리 반려견, 반려동물, 그러니까 옛날 명칭이죠. 애완동물로 돼 있죠. 자, 애완동물을 돌보는 서비스업이 45류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얼마나 세부적인지. 개 산책업, 강아지를 산책해주는 업을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상표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 부재시 고양이 먹이 제공 서비스업.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상표 등록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를 차리려고 그래도 예배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예배업. 영적 지도에 관한 상담업. 이런 업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잘 됐을 때는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 880페이지의 이 모든 업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걸 점검하는데 틈틈이 점검을 했거든요.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한 달 반. 한 달 반 동안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인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막 엄청난 수백 개의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업의 이름이 나옵니다. 등장을 하면. 이게 지금 인류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인류가 페이지 수가 이게,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한 류가 한 종류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0개를 골라야 돼요. 20개씩이 기본이에요. 근데 20개가 넘어갈수록 개당 관리비가 2,000원씩 더 들어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거 전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억이 들어요.
상표 등록비만. 몇 억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수백 개 중에서 20개를 골라서 내가 정말 이게 핀셋으로 나는 이 사업을 미래에 꼭 할 거야 라고 이게 골라내는 거예요. 아유, 지겹네. 인류가 아직 안 끝났어. 가나다라 마바사 피읍까지 갔죠. 지금 히읗 이제 나오네. 자, 인류에서 히읗에 보세요. 뭐 이제 화장품으로 넘어갑니다. 자, 화장품 제조용 산화 방지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다루려면, 자기 회사에서 다루려면 그것을 다루는 특정 상표 이름을 등록해 놓고 그 등록한 회사 이름으로 이걸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이 그 숯이잖아요. 숯. 활성탄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벌면 절대 소송 걸지 않습니다. 자기가 차린 회사가 돈을 많이 벌 때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자가 되었을 때, 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물어뜯을 게 없을 때는 소송 안 걸어요. 물어뜯을 게 없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꿈이 크다면, 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상표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커져도 뒤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인류가 안 끝났네요. 끝날 무렵에 뭐 하나 자 끝났네요. 드디어. 자 그러면 자 자동차 종류가 나왔네요. 자, 자동차의 부동액, 유압액, 뭐 트랜스미션액 이거 전부 다 내가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 오일 중에서 그럼 그거 하나당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당 상표 등록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수억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이거를 한 몇 천만 원대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상표 등록 비용을. 그래서 히토류 이런 거를 거래하려고 그래도 그 회사에 그 상표 등록을 해야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한 달 반 틈틈이 고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로하스라는 이름으로 이 밑에 있는 22가지의 사업을 하고자 미리 상표 등록을 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잘 보시면 자, 생육용 인공 토양을 제가 왜 냈을까요? 네. 식물 공장을 하려고 낸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식물 공장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 그 양액을 집어넣은 수경재배도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인류가 아니에요. 다른 유로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물용 생육 흙, 유기농 흙 이거 이런 것들을 제 사업 영역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면은 폐수 처리제, 폐수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환경에 대한 문제죠. 20번 보면 농업용 미생물, 물 처리 미생물, 제가 미생물까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거를 연구해서 환경 보호하고 이제 그 뭐랄까 그러니까 로하스가 그 지속 가능한 뭐 그거잖아요. 잠깐만 이름 검색해봐야 되겠네. 로하스 뭐 다 아실 텐데 전 이 이름 장명하고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알로하 로하스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름으로 아직 그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되게 기뻤습니다. 잠깐만 자 로하스 족이라고 해야지 제대로 검색이 되겠네요. 자 로하스 족 봅시다.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네요. 로하스죠.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이르는 말이다. 로하스죠. 이 로하스하고 뭘 결합했다고요, 여러분? 알로하. 알로하의 뜻을 한번 볼까요? 알로하 뜻. 어떤 의미일까? 볼까요?
아이, 글씨가 너무 작네.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거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널리 쓰이는 말이네.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알로하가 어떤 의미인지 혼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만날 때나 헤어질 때 모두 사용하는 용어로 안녕하세요가 가장 보편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죠 뭐. 그러니까 결국 알로하스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로하스가 결합된 거죠.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뭐 친환경 생활 방식 이런 뜻인 거죠. 그게 알로하스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런 친환경 사업을 하기에. 그다음에 아카르트는 이제 방주하고 예술의 결합인데 아카르트, 아크, ARK, 방주, 아트 예술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미래에 이제 그 화가가 되면은요 우리 그 스승님도 종이를 직접 제조해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아니시 카푸어랑 내가 꼭 소송전을 벌일 거다 그랬잖아요. 그 반타블랙을 자기 혼자만 쓸 수 있게끔 특허를 냈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니시 카푸어가.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화가는 자기만의 재료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만의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 회사를 아예 차려서 저도 쓰지만 그걸 또 판매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 어떤 그 계획으로 여기 보면 도료라던가 미술용 뭐 금속 착색제 뭐 그다음에 제가 10번 음료용 착색제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사업에. 정말 몸에 이로운 착색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지개 떡이 있다. 그럼 그 색깔마다 어떤 정말 질병을 치료할 정도의 그런 컬러를, 친환경 컬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싶은 겁니다. 식약동원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용 착색제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각 류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 20가지의 그 사업을 선택한 의도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사료에서 이제 먼지 흡착제하고 연료 펠릿, 전기 에너지 이렇게 집어넣었죠. 딱 느낌이 오시죠? 친환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류 보면은 뭐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 박멸제 집어넣어놨잖아요. 미생물 농약, 살균제, 약용 사탕, 즉 사탕을 먹으면 병이 낫는 약용 사탕. 예, 요거까지 알로하스에 넣어놨습니다. 간단. 아유, 알로하스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이거를요 정말 좋은 것을 거의 무료로 값싸게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인용 기저귀는 이제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향균성 비누 이런 거, 의료용 효소, 의료용 과자, 그 과자라든가 사탕을 이제 식약동원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좀 대머리다 보니까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의료용 모발 성장 촉진제도 집어넣습니다. 넘어가죠. 자, 여기 아카르트에 또 이제 이 건축에 관련된 거를 집어넣었고, 알로하스 또 보면은 제가 알로하스에 참 그 애정이 많습니다. 이 상표에 정말 그 로하스 이 지구를 로하스 문명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런 것도 집어넣는 거죠. 맷돌까지 집어넣어놨어요. 맷돌 약간 그 로하스 느낌 나시죠? 맷돌. 아무튼 근데 이 정말 재밌게 7류에는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공연 전시용 로봇, 청소용 로봇, 공업용 로봇 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치즈 제조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여기 나오네. 농업용 작물 재배기. 예, 제가 그 1차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 1차 산업. 미로코는 그냥 넘어가고요. 신흥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흥무관학교에 그 신흥을 구류에 출연했는데 이거는 원격 시청각 교육 장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정말 힘들게 그 독립투사들을 독립군을 양성하던 학교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으로 시청간 교육이 가능한 그 어떤 온라인 학교 같은 것을 신흥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류의 신흥을 출원을 한 것이죠. 자, 알로아스 또 막 쭉 나오네요. 이거 다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제 눈에 딱 띄는 것만 한번. 자, 보세요. 11류에 공기청정용 산소 발생기. 정말 이거 공기청정을 하면서 산소를 발생시켜줘야 되는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데 이런 거 조격기 뭐 이런 거요. 예. 난로, 친환경 난로로 개발해봐야죠. 자, 아이고, 넘어갑시다. 뭐 이동 해시계까지 제가 집어넣었어요. 해시계, 해시계. 로마스 느낌인데 해시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카르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다 이름 여러 개 해버리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16류의 아카르트에 제가 그림 인쇄물이 들어가죠. 그림 인쇄물 사업, 기념 우표, 회화 및 그 복사물, 즉 판화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상표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하고 제 그 저작권만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제대로 사업하려면 이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종이를 만들어 쓰겠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방수지, 발광지, 섬유지, 여과지, 한지. 제가 이 섬유지를 8번에 섬유지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대마를 길러서 대마가 공기 중에 탄소를 잡아내는 효과가 가장 큰 식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신관하는 이야기 3권인가에서 읽었어요. 결국 대마 사업은 그 마약 말고 굉장히 지구의 로아스적인 관점에서 이로운 식물인데 그것을 최근에 이 그 대마로 만든 벽지가 나와 있는데 그 벽지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집 벽에 바르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약용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섬유지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대마로 그 약용 종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능성 종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의료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치료. 그거하고 섬유지가 이제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품이 아직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섬유지에 상표 등록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 쪽에도 상표 등록을 해놔야 돼. 그게 결합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 여과지 같은 것도 그래서 공기청정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19류에 보시면은 이동식 목재 건축물 집어넣었죠. 이동식 목재 건축물. 그 다음에 구조물로 된 수족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다 미래에 닭장까지 집어넣었죠. 닭장. 그 로하스적인 느낌으로 제가 다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재 인공 어초. 이거는 이제 바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 태평양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로봇도 제가 나중에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발명가적인 기질이 아주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리사랑, 그 별리사랑, 저랑 3년간 같이 일했던 별리사가 제 그 상표를, 제가 등록 상표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벌집, 벌통까지 제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굉장히 로마스적이죠. 이동식 계집이라던가. 좀 넘어갈게요. 가정용 새싹 재배기, 가정용 수경 재배 장치. 이게 모든 가정에 이제 이런 걸 보급하고 싶은 겁니다. 돈 벌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환경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구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상표 등록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알로아스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알로아스. 이거는 이제 좀, 자, 알로아스인데 휴대폰 장신구라든가 뭐 의류용 단추라든가 인조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냐면은
제 작품 중에 별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비즈나 단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제 그림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자, 알로하스 제가 아까 그 대마로 그 섬유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벽지, 종이제 벽지, 천 벽지, 예, 돗자리, 요가 매트, 이런 것까지, 카페트,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넘어가. 자, 여기는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는데, 건조된 과일, 블루베리, 홍시, 두부, 메주. 정말 저는 국산 콩으로 정말 좋은 메주를 좀 공급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숙성 치즈, 가공 치즈, 그다음에 김 이런 거. 자, 벌레 가공 식품 이걸 왜 집어 넣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소고기보다 뭐 귀뚜라미 그다음에 그다음에 메뚜기 이런 곤충 단백질 가공 식품이 굉장히 친환경적이라서 이걸 집어 넣는 겁니다. 벌레 가공 식품을. 아무튼 이건 넘어가죠. 뭐 쌍화차도 집어넣었네요. 오미자차, 커피까지 다. 31류에 만덕, 그 제주도의 김만덕을 기리는 출원을 상표 출원을 왜 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곡물 종자, 토종 종자를 만덕이라는 이름으로 토종 종자 보급 사업을 할 겁니다. 버섯 균사,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정말 좋은 거. 그 다음에 미가공, 들깨, 참깨, 보리 뭐 쭉쭉쭉 이렇게 좀 고구마까지. 살아있는 곤충, 곤충도 이제 그 농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에까지 좀 해놨죠. 종자하고 사료 사업이네요. 이거는 만덕으로. 근데 이게 종자 재배용 곡물 종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가공 보리, 그러니까 다 그 좀 포괄적으로 뭐랄까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 알로하스에 제가 해양 심층수 집어넣었죠. 해양 심층수, 지장수, 광천수 이런 거. 그리고 맥주도 좀 집어넣었습니다. 수제 맥주집도 해야 되니까. 네네. 좀 넘어가 볼게요. 함초 음료 이런 거. 함초 굉장히 좋잖아요. 8번 굉장히 중요하죠. 탈염 해양 심층수. 이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레드와인, 오디주, 국화. 제가 좋아하는 술로만 좀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막걸리, 레드와인, 오디주, 국화주, 복분자주, 오미자주, 고량주까지. 자, 드디어 창조화력발전소 아주 오래전에 내놨던 했는데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시면 서화도매업 즉 그림 파는 영업을 창조화력발전소로 할 수 있게끔 내놓은 거죠. 7년 전에 2013년에 서화도매업. 네. 그리고 또 있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경매 서비스업. 제가 경매 회사를 차릴 겁니다. 미술품 직접요. 네. 넘어가죠. 자, 36류에 제가 인플라톤이라는 또 괜찮은 그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의 이름 앞에다가 IN을 붙였어요. 인플라톤이라는 이름을 제가 또 선점을 했는데 손실이 없네요. 여기 오니까요. 여기 온도가 7도예요. 7도. 기름하실 온도가 7도. 마우스를 잡는데 손실이 없네요. 자, 인플라톤은 제가 그 미술품 담보대출하고 금융업을 그러니까 약탈적 금융 말고요. 진짜로 힘든 사람한테 돈 떼일 각오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그걸 대출 금융업인데 제가 금융업을 담보대출업, 그림 담보대출 이거 다 여기서 36류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대여 금고업 있죠. 미술품 감정업 게다가 주식 거래업과 수표 발행업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집어넣는지 아시겠죠? 제 그림으로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다 집어넣었고요.
사이버머니, 환전업까지 들어가 있죠. 이거 왜 들어가죠? 네네, 코인 시장이 분명히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이게 이제 삼국 시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때 제가 코인 시장에서 돈 왕창 날린 사람들 제가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 장학금 제공업까지 집어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개 중에서 약 20여 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미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없으면요, 이거 고르기 정말 힘듭니다. 저는 미리 다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틈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골라낸 겁니다. 자, 임플란톤의 뜻이 뭐냐면요, 36류 말고 제가 45류에도 임플란톤을 넣어놨어요. 45류, 이게 법률 쪽인데 45류부터 보자면은 볼까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 대행업, 저작권을 지켜드리는 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식재산 관리업.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사설 탐정 서비스업과 탐정 조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업,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 미술품 경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해서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보안 경비업, 이게 있어야만이 제대로 제가 미술품 담보대출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영역을 주면요, 영역을 주는 업체에서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경호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림값 하나가 100억, 1000억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화 보면은요, 거기서 경호했던 사람이 퇴직한 다음에 배신을 해서 도둑놈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그림을 털라고. 그런 영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까지 다 등록을 해놨고요. 자, 인플라톤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인플라톤의 지문 분석업까지 있죠. 지문 분석업.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부분인데, 자, 36류로 다시 돌아갑시다. 인플라톤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우주에 그 중력소가 있어요. 잠시 좀, 자, 인플라톤, 위키피디아에서 굉장히 어렵게 좀 헷갈리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주론에서 인플라톤은 초기 우주의 급팽창을 일으키는 가상의 스칼라장이다. 초기 모형에서는 힉스 장으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스칼라장으로 생각된다. 즉, 우주에서 빅뱅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요소가 인플라톤입니다. 네, 인플라톤이. 설명이 이거밖에 안 나오네. 잠깐만요. 다른 설명 있나 좀 볼까요? 인플라톤 필드가 뭐냐? 설명이 많지가 않네요. 뭐야? 설명이 없어. 이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네이버로 들어가야 되나? 잠시. 자, 구글로 들어왔는데 좀 다른 두 가지 설명이 발견되네요.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거고요. 이건 별로네요. 아이고,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설명이 너무 복잡하네, 이거. 그러니까 간략하게 인플라톤은 우주 팽창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성경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되네요. 잠시만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급팽창을 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로 인플라톤이라는 입자가 우주 초기에 존재해 우주 급팽창을 일으켰다는 가설이 앨런 구스에 의해 1980년 처음 대두됐다. 그리고 이 가설은 안드레이 린데에 의해 지금 우주론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수정되고 발전했다.
이 모델은 인플라톤 입자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그 중력 에너지의 감소가 우주에 필요한 급팽창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장점은 앞에서 언급한 빅뱅 이론을 보완하면서도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 은하단 등의 거시 구조를 생성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빅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거시 구조에는 중력만이 존재하는데 이 작은 씨앗 중, 그러니까 중력의 씨앗이라는 별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 중 조금 더 무거운 지점이 덜 무거운 부분보다 중력이 강해 이 작은 씨앗들이 점점 뭉쳐져 지금의 거시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빛의 섭동량도 결국 물질의 섭동량의 근원을 두는데 그 씨앗이 바로 인플라톤 입자인 것이다. 즉 일석이조의 모델인 것이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인플라톤이라는 입자들이 물질로 변하고 다시 이 물질의 섭동량이 우주가 지나면서 커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거시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현재 우주론의 예측이다. 후속 연구들 일단 넘어가고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인플라톤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이 우주를 가능하게 해준 빅뱅을 가능하게 해준 이름이에요. 이 인플라톤이. 그런데 이 인플라톤으로 상표 등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라톤은 어떤 의미냐, 무한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화수분 같은 존재예요. 제가 제 그림으로 바로 이 인플라톤이라는 어떤 그를 형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화수분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한 건 없겠지만은 그렇게 느끼도록 하고 싶다라는 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인플라톤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 그러니까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라톤하고 영어까지 다, 영어는 F로 안 했어요. 원래는 INF LATON인데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학자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진선미, 그 진선미의 가치, 그거 진선미의 가치를 담은 인플라톤을 이 인류 문명에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인플라톤이라는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플라톤의 원칙 안에서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플라톤이라는 상표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환전, 전자, 뱅킹까지 다 가능하게끔 그 국제 금융을 다룰 수 있는 회사로 이 인플라톤을 키울 겁니다. 37류의 창조화력발전소가 들어가 있죠. 이게 창조화력발전소로 제가 사실은 건물 임대업, 그러니까